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갑자기 행동이 좀 달라졌다거나 마음이 좀 아파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뭐 신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명확한 몇 개의 그 신호가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위험해 이렇게.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. 그런데요. 일단 첫째는 그 어떤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. 잠이 많던 사람이 잠이 좀 없어진다. 불면증이 조금 위험하군요. 네.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잠이 많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. 식욕도 마찬가지고. 예. 네.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물건을 좀 나눠줘요. 저 환자 중에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예. 어떤 청소년이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정말 손도 못 대게 하던 기타를 네. 갑자기 제 환자한테 주면서 아, 이걸 가지라고 준 거예요.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주니까 네네. 받아갖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자살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자꾸 자살 아니더라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죽으면 어떨까? 세상이 어떨까?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이게 이제 자살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고. 그럼 반대로 본인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있고 친구들과의 건강한 생활도 이어가는데 근데 말끝마다 이제 힘드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. 그런 얘기 들어도 언뜻 이렇게 무서움이 좀 느껴질 때가 있는데. 그렇죠. 예. 그것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이게 자살자들도 보면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욕망과 죽고 싶은 욕망이 다 같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,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잘 살고 있는 건데 어떤 그 위기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그 삶에 대한 본능은 줄어들고 죽음에 대한 본능이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.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, 왜 자꾸 죽음 얘기를 하는지. 그래서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도 내가 왜 그랬을까?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건데 그걸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그럴 이유도 많다.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한두 개라도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. 네.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죽어야 될 이유만 자꾸 보이면 내가 실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잃고 상실을 했고 건강을 잃고 뭐 이랬을 적에 우울해지면 살아야 될 이유, 내가 아이도 있고 뭐 또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주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. 살아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 뭐 먹는 걸 좋아하는데 뭐 새로운 상품이 다음 달에 출시된다 그러면 그걸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이런 사소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욕망,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은 것부터 찾는 겁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.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게 쌓여서 큰 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시기를 잘 넘기게 되는 것이거든요. 우리가 코로나 블루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빨리 일상을 찾아야 됩니다. 일상을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물론 전만큼 친구를 못 만나지만 친구는 뭐 전화나 뭐 그렇죠. 그런 걸로 하고 운동은 뭐 밖에 나가서 못 하면은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코로나 시대 이전의 생활을 일상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이어왔습니다만은 결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최근 들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정신분열증 뭐 옛날에 이렇게 불렀던 이제 조현병을 이름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정말 과거 이야기고 물론 아직도 몇 %의 조현병 환자들은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고도 굉장히 입원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저희는 한 4분의 1 정도로 보는데요, 전체에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약물 치료 말고 뭐 주사 치료도 나와 있고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어서 조현병 환자들이 주사를 맞고 약을 먹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늘었어요, 과거보다.
그래서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상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절대 중요하고요. 그게 치료가 단절되고 치료에서부터 멀어지는 순간 만성화되고 악화되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예.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다. 또 과거에는 그 조현병 치료제들이 부작용이 많았습니다. 약을 먹으면 졸립거나 뭐 좀 몸도 좀 떨리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게 안 좋은 많았는데 약이라는 좀 인식이 그렇죠. 있어서 자꾸 그래서 잠만 자니까 거부감이 많았죠. 예.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걸 많이 개선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꾸준히 치료하면 물론 일부는 만성화되어서 계속 해야 되지만 치료하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치료받으면서도 자기 기능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. 제 환자 중에도 자기 역할을 다 잘하고 뭐 어떤 분은 뭐 학교에도 가고 선생님도 하고 이런 분들도 다 계시거든요. 예. 그래서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조현병과 관련된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지난해 뭐 지지난해 좀 있었습니다만 환자들이 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일단 그 본인 스스로가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많아서 좀 구분하기가 좀 모호한 그런 것 같아요. 예. 절대로 이런 정신질환 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범죄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그렇습니다. 없습니다. 예. 보통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제 이런 병 있는 분들은 그 뉴스에서 이렇게 좀 그게 부각되어서 마치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이고요. 그러나 뭐 누구도 화가 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치료를 잘 받으면 그걸 조절하고 우리 건강한 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 코로나19 시대에 뭐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. 마음이 좀 우울하고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이런 게 좀 궁금해요. 많은 분들이 일상이 변화했고 그러면서 힘들어지셨잖아요. 혹시 의사로서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상의 회복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서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해서 어려운데 이럴수록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활동과 운동과 뭐 취미 이런 걸 개발해야 됩니다. 전에 나가서 운동을 했으면 이건 집에서 하고 전에 뭐 저 동물을 키웠으면 식물을 키워보고 그래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저는 이런 어떤 우리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앞으로 10년, 20년은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의학도 저는 과거에 어떤 이런 도전에 대응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게 1년 넘게 이런 힘든 시기가 있지만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더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. 그걸 믿고 어떤 새로운 대안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. 전에는 그냥 밋밋하게 똑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취미도 새로운 것도 해보고 뭐 새로운 종교도 도전해보고 운동도 도전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뭔가 정말 위안을 받는 것 같고 상담받은 것 같죠? 예. 네, 믿음이 불안감이 정말 사라졌어요. 생기네요. 역시 불안 극복 전문가 맞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보내드리면서 이제 공통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.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오피니언 리더는 적어도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회에. 첫째는 관심을 갖고 그들과 공감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. 그들을 위해서. 자기가 리더라면 이제 이분은 자기가 어느 정도 어떤 그 발전을 이루신 분이잖아요. 그렇다면 자신만의 발전이 아니라 주변의 발전,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예.